이제 대선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여론조사 M. 이 여러 여론조사를 이제 한데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로 내놓는 건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지금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밑에 빨간색은 김문수, 주황색은 이준석이 될 텐데 네. 뭐 한덕수는 뭐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계속 이재명 후보는 오름세 아닙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세를 가고 있네요. 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50%가 넘는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여론조사 M은 아직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김문수는 아직 여기 보면은 20%도 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도 10%를 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꽃의 결과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54%, 김문수가 20.6%로 나왔습니다. 야,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34%의 차이네. 네, 그래서 격차를 좁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쉽지 같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예. 자, 여론조사 꽃의 결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네. 뭐 이제 이 여론조사 꽃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합쳐도 2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 M에서 봤던 실제 한덕수 후보는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네. 김문수 한덕수를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지금 결정적인 변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나 과연 있을까? 결과를 뒤집을 수나 있을까? 결정적인 변수는 딱 하나죠. 테러 가능성. 맞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워낙 또 이게 계엄 이전이 뭡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하고 한 2달, 3달 뒤부터 굳어져 온 대세예요.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한 번도 한동훈이가 엎은 적이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데 또 한동훈도 아니고 김문수다? 김문수는 반짝 스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죄하라라고 했을 때 혼자만 앉아서 그냥 계엄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극우들의 집단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력이 있겠어요? 게다가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당내 쿠데타까지 발발했는데요. 예. 아까 1떨이라고 하셨죠? 네. 1떨 네. 후보 간의 이 단일화는 사실상 그 단일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양쪽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1등 후보를 넘어서는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든지 네네. 양쪽 간의 지지자들이 뭔가 이제 교차해서 지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인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이 어떤 접점이라는 게 교집합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 자체도 뭐 빅텐트, 먼텐트 얘기를 하지만 그럴 가능성조차도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이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또 낙관하거나 안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쫓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후보 자격을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죽을 뻔한 이 김문수 후보가 되찾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당내 혼란이나 이런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 의구심이 좀 있죠. 내란 세력과 관계를 끊어도 모자랄 판에 선거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계엄을 옹호해왔던 박대출 의원. 이 박대출 의원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지역위원회 그 당원이든 뭐 평당원이든 문자를 보내면은 도달이 안 된대요. 왜요? 이름이 박대출이라서 아 진짜로 그 대출 다 차단이 된다는 거야. 대출의 이름 때문에 다들 그냥 스팸 처리해버려가지고 이런 슬픔이 있는 예. 박대출 의원. 제가 영어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예, 론박. 론박. 예, 론박. 론박. 존박이 아니고 론박. 론박. 예. 예. 자, 그리고 청산 대상인 한덕수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입니다. 이 반란의 주역인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엄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의 그 핵심적인 시대 정신인데 이걸 생각했다. 그리고 이 당내 쿠데타 이것도 그냥
덮고 가겠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 것은 정말 예. 상식 밖이에요. 예, 상식 밖입니다. 예.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 이 개인에 대한 이 어떤 평가도 이번 대선에 반드시 이제 내려지겠습니다만은 어제 민주당의 그 검증대책위원회에서 망언집이라는 거를 네. 김문수의 진짜 망언집이라는 이름으로 네. 망언집을 내기도 했고 이건 이제 약간 되받아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망언집 내고 보니까 알고 보니 명언집이었다. 명언집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았긴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망언집이라고 하는 것,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약자를 옹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언집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망언은요, 약자 소수자를 모독하고 음해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은 진정한 망언은 김문수가 많이 했어요. 예. 예컨대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굿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아이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천문학적 손해배상 요구.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쌍용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는 자살 특공대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참 그런가 하면은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다. 예. 일개 기업을 뒷받침하는 게 공직의 책무다. 예. 일본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 이런 말도 했고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폈고 이명박은 박정희, 세종, 정조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고 MB에 대해서. 네, 뭐 잘 아시겠죠. 뭐 나 도지사인데 뭐 그리고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춘향이를 어떻게 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김문수만의 새로운 해석으로 또 소녀 시대에 대해서 또 신체를 묘사하는 표현 몰라요? 전 그건 몰랐어요. 쭉쭉빵빵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번에도 그 망언집에 담겨 있는 걸로 당연히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시켜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 이게 좀 이 사람은 이 제정신인지부터 우선 좀 검증을 받고 대선 레이스에 뛰든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최근에는 뭐 이제 그 역사관과 관련돼서 그 이제 국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적 네. 논란 가지고 김구의 국적 그리고 우리 선조의 국적 이런 국적 논란. 일제 강점기 때 예. 우리는 일본 국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법통은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0년 이후로 그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음. 그걸 믿고 지지해야 이것이 헌법을 따르는 국민의 책무 도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지요. 예.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야, 이건 정말 참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어요, 역사 교육을.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 때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예. 선배님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라고 물어보니까 봉합이 됐으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하겠죠. 근데 워낙 격차가 커서 짧은 시간에 크게 좁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승 여력은 어떠한지요? 이미 50%를 넘어서 55%까지 나오니 아마 지금이 맥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지켜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아주 오랜 기간 또 봐오셨던 전문가분의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어떤 선거에 대한 전망, 이 판세 전망을 잘하시는 분 중에 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네네. 김모 목사님이고 예, 김모 예. PD님이신데 네네. 그분이 아무튼 이렇게 짧은 30일 안에 있는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나온 결과가 곧 대선 결과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순위는 예. 그랬죠. 예, 제 앞에 계시네요. 어디? 아니 지금